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고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진짜 묻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걸까? 오늘 감정약국은 그 사람밖에 안 된다고 믿는 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아프지만 따뜻하게 혼자지만 함께. 지금 감정약국 문을 엽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간질거리다가 다시 아려와요. 아무리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그 사람이 웃을 때 말투까지 마음 구석구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별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아직도 내 하루 어딘가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마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유독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이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 그리운 건 아닐까? 가끔은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이 더 그리운 건 아닐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나조차 몰랐던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던 감정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의 온기에 중독된 건 아닐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의 기억이 있어요. 누구보다 편안했고, 누구보다 이해받았고, 마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느낀 그 순간들. 애착 기억이라는 감정의 패턴.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기억이라고 불러요. 어린 시절 우리가 원했던 감정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버려지지 않길 바랐던 마음.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감정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이별하는 건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의지할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을 잃는 일이죠. 그건 어떤 이별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현실 vs 기억 속 사랑 왜 더 아픈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데 왜 이별 후의 시간이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그건 현실보다 기억 속에 그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그 사람은 다툼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은 흐릿하게 지우고 그 사람이 주었던 감정의 일부만 붙잡고 살아가요. 놓지 못하는 이유. 그립다, 후회된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다면 다시 연락할까? 이 감정의 흐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 안에서 반복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나는 현실의 나보다 기억 속의 감정에 더 사로잡히게 돼요.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정되었던 시절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혹시 다시 돌아올까?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감정이 진심이었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의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재회를 원한다는 감정이 진짜 그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인지 나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해요. 그 사람 없어도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떠나간 뒤로 나는 나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당신은 분명히 누군가였어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아끼려 애쓰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든 스스로를 지킬 줄 알 때 진짜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 오늘 하루도 그 사람 생각이 났다면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독이며 살아가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아직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오늘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꺼내놓고 함께 바라봐 준 시간이었어요. 너무 붙잡지도 않고 너무 밀어내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는요, 그 사람이 그리운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어떤 감정이 그리운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감정 약국은 그 감정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감정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감정은 사건보다 오래 기억되어 인간의 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잊혔는데 그 말이 내게 얼마나 따뜻했는지는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끝나도 그 감정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풀이되어 그러니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 감정의 반복일지 몰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애착, 기억, 그리움은 사랑이 아닌 불안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기억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부터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지지 않고 싶은 마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바로 연애관계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만 나는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는 마치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사랑의 상실이 아니라 애착의 불안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유형의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별 후 미련, 후회, 재회에 대한 환상이 더 강해져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사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보다 내 감정의 안전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도파민 중독. 그 사람은 나의 보상이었어요. 사랑은 생리적으로도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연애 초기에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상대의 메시지, 눈빛, 손길 하나에 설레는 것도 뇌가 이건 좋은 자극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되면 그 도파민 분비가 갑자기 끊기게 돼요. 그러면 뇌는 혼란에 빠지죠. 왜 갑자기 나한테 아무 자극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 도파민을 다시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하고 자꾸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뇌가 중독된 보상 회로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상상, 이상화된 그 사람. 이별 후에는 그 사람을 점점 이상화하게 돼요. 지금보다 더 나았던 모습, 더 따뜻했던 말, 더 아름다웠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사실 기억 속 그 사람과 내가 만든 상상 속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도 충분히 상처를 주고받았었죠. 기억은 미화되고 상상은 이상화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는 걸 우리는 잊기 쉬워요. 잠깐,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진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감정, 예를 들면 사랑받는 느낌, 기대는 마음, 나를 알아주는 존재에 대한 위안, 그런 감정이 그리운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감정을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은 나를 위한 힌트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미련, 집착, 후회. 이 모든 감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갈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감정의 언어예요. 그 감정을 버리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꺼내서 이해하고 안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나를 위한 진짜 사랑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느꼈던 건 그 사람이 내 삶을 채워준 존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받고 싶었는지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감정의 실체는 사랑이면서도 나 자신이 갈망한 안전함, 인정, 그리고 회복이기도 했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힘든 생각들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일 때가 많아요. 오늘은 왜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과학과 우주 에너지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감정 루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같은 생각이 반복될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반복적이고 익숙한 패턴에 강하게 끌립니다. 예를 들어 새롭고 낯선 상황을 접하면 뇌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존에 익숙했던 생각과 감정을 찾으려 하죠. 이때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신경회로를 자극합니다. 이 반복을 뇌과학 용어로는 시냅스 강화라고 해요. 뇌 속 뉴런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생각이 자동 반사처럼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이미 그 생각의 키를 굳혀놓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생화학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역할. 사랑과 이별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입니다. 사랑할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이에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설레고 기쁨을 느낄 때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애착 호르몬이라 해서 사람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되면 이 두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는 마치 중독 증상처럼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뇌가 다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애착은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와 맺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 유대가 평생 우리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쳐요. 불안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떠나가면 자신도 버림받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별 후 감정 루프가 더 강해지죠. 즉,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사실은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과 우주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기운, 에너지, 진동수라는 말은
다 같은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도 결국은 진동수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낮고 무거운 진동수이며 사랑과 평화, 감사 같은 감정은 높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감정 루프는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장에 갇힌 상태. 이별 후 계속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우리 에너지장이 낮은 진동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우주와 내 몸 사이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막히고 무거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안하고 우울하며 고립감을 느낍니다. 감정 루프를 끊는 에너지 전환 방법들. 다행히도 우리는 이 에너지의 진동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활동들이 감정 루프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요. 신경과 소성을 활용한 인지 재구성. 먼저 반복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바로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대신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신경과 소성의 힘으로 뇌 회로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명상과 호흡으로 에너지 흐름 회복하기.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내면의 감정을 바라보고 우주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막힌 에너지장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 가지기. 숲속 산책, 바닷가 걷기, 별 보기 등 자연은 우주의 에너지를 온몸에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내 호흡, 심장 박동을 맞추는 시간은 낮은 진동수를 높은 진동수로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죠. 긍정적인 감정 의도하기. 감사, 사랑, 용서, 연민 같은 감정을 매일 의식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면 뇌에서는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에너지 진동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내 호흡이 우주로 뻗어나가고 우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나와 우주는 한 에너지이고 끊임없이 교류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이 당신의 에너지 진동수를 올리고 감정 루프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신호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우주의 기운과 에너지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키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별에서 온 존재이며 무한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내 안의 빛과 우주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은 단순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빛나는 느낌을 받죠.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보내준 사소한 관심 하나하나가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점점 더 기대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걸까? 이 마음은 사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감정에 대한 의존입니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감정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떠난 후 마음은 왜 이리 아플까? 이별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의지했던 안전한 공간이 무너진 경험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 공간을 찾고 붙잡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프고 흔들리고 허전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 아픔은 누구도 쉽게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서 더욱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사랑과 이별이 가지는 가장 인간적인 경험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아픈 마음을 억지로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빠르게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리움, 외로움, 두려움까지도 차근차근 꺼내서 이해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는 치유.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지? 아직 아파도 돼.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창밖의 햇살,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때로는 새로운 누군가와 만나며 피어나기도 하죠. 치유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내게 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아픈 마음도 한 줄기 빛이 되어 당신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무리.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랍니다. 내 안의 상처를 인정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정 약국은 언제나 당신 마음의 쉼터가 될게요. 감사합니다.